유난히 힘 빠지는 이번에. 그렇다고 마음속에 품었던 꿈마저 포기하셨던 건 아니겠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 가슴 한켠에 묻고 있던 꿈. 하지만 그 꿈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망생은 성공하는 중인 사람들이다. 성공의 시작에 있든 끝에 있든 그 가운데에서 언제나 열심히 달리는 당신을 위해 목표를 향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슬기로운 지망생활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지망생이 뜨거운 키워드라고 하죠.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다뤄지기도 하고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망은 뜻 짓자, 바랄 망자를 합친 단어인데요. 뜻을 가지고 바란다는 말이죠. 무언가의 뜻을 두고 꿈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바라고 노력하는 지망생의 모습,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은 이선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먼저 노래로 힌트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곡, 좋아서 하는 밴드의 신문 배달 듣고 올게요. 날 낡은 오토바이는 붕붕붕 골목길을 질주하는 온 동네 구석구석으로 붕붕붕 신문을 실어 나른다. 익숙한 자명종 소리에 한층 감긴 두 눈을 비비고 으라차차차차 기지개를 켜고 밖으로 나서면 새벽 어스름한 별빛 말이 없는 가로등 도둑고양이와 인사를 하고 자 이제 시동을 걸까. wow! 날 낡은 오토바이는 붕붕붕 골목길을 질주하네. 온 동네 구석구석으로 붕붕붕 신문을 실어 나른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슬기로운 지망생활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먼저겠죠? 저희 프로그램은 매 회차마다 한 명의 지망생을 일일 선생님으로 모셔서 복습 시간, 역사 시간, 수학 시간, 그리고 종례의 순서로 지망생활을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슬기로운 지망생활의 일일 선생님 이선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려요.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 거죠? 네? 누구를 향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말고 어떤 인사를 해야 되나요? 편하게 이제 성함이랑 저는 한국사학과 17학번에 재학 중인 이선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나온 노래가 좋은 힌트가 되었을까요? 혹시 선우 씨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정답 말해주실 수 있나요? 신문 배달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사실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그 신문 안에 들어가는 글을 쓰는 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자 지망생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냥 기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선우 씨의 기자 지망생활을 파헤쳐 볼 건데요. 우선 기자 지망생에 대한 세상의 소리들을 복습해 볼까요? 먼저 인터넷 키워드입니다. 기자 지망생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는 염려하다, 필요하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단어에 대한 지망생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까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염려하다에 대해서 선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거는 성향에 가까운데요. 저는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취재하고 있는 대상이 이게 무생물이면 크게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좀 걱정도 많고 약간 내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 조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의도치 않게 줄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에 앞서서 그 사람에게 뭔가 취재를 요청했을 때 그 취재를 하려는 주제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아요. 뭐 가령 제가 총학 담당 기자를 했었을 때 총학생 회장한테 약간 뭐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기사를 쓸 때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부터 어찌 보면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억측이나 오해들로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실수 없이 해야겠다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기자가 되기 위해 늘 이렇게 걱정하시고 조심스러워하시는 선우 씨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정말 좋은 기자님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필요하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제가 앞서 설명을 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고대신문에서 이번 학기 편집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신문에서 5학기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학교 안에서는 저희가 고려대의 소식을 담는다 보니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뭐 필요한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되게 자신감 내지 자부심을 갖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필요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납득을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필요성은 저희의 콘텐츠로 납득을 시키는 거지 그 필요성이 기자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이렇게 1인 미디어 같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오르는 세상에 주류 매체들이 더 이상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자는 특히 사명은 가지되 약간 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 없으면 큰일 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에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세상에 그 어떤 직업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순 없지만 기자라는 직업은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방심하지 않기 위해 오만하지 않겠다는 선우 씨의 그런 겸손한 다짐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 적극적이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과찬이 지나치십니다. 아닙니다. 사실 적극적인 거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 표정을 밝게 하신다든지 뭐 말을 따뜻하게 건네주신다고 하든지 하잖아요. 기자도 다를 게 없어요. 물론 그런 과정들이 그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비춰지지 않지만 무언가 사실 하나, 이 사람의 멘트 하나 얻어내는 데 있어서도 뭔가 더 감정이 맞닿아 있고 더 진실된 그런 말들을 얻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사람을 끊임없이 약간 흥나게 해야 돼요. 약간 즐겁게 만들어야 돼요. 약간 저는 우리 수습 기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렇게 그 취재원 앞에 있어서는 연기를 하라, 약간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해야지 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게 오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그런 적극성을 띠는 그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생 취재원을 만날 때는 기본적으로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더 오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잘 주고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니까. 하지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런 교수님들을 더 흥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기본적으로 해가야지 어르신이 저희를 볼 때 그래도 최소한 얘네는 그래도 공부라도 좀 하고 왔구나.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도 해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묻고 질문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친밀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이다라는 말이 기자의 키워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인터뷰를 구하다 보면 뭐 5, 6번은 연락을 드려야 연락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은 그런 분들이 좀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근데 선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이번 노래는 꿈을 꾸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아침에 오버컴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는 웃음 머금은 그 얼굴로 그 길을 오랫동안 걷고 있었네. 누구는 포기할 거라고 멈출 거라고도 했네. 그대는 많은 말을 들었네. 그대가 기뻐한 만큼 상처도 받았네. 그래도 그대는 웃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네. 그대의 목소리에 그대의 노랫소리에 세상이 움직이네. 미래가 태어나려 하네. 사실은 깨질 것 같은 마음을 사실은 남들에게 보이기 싫었어. 그대는 노래를 시작해 떨리는 푸른색 목소리로. 그대의 목소리에 그대의 노랫소리에 세상이 움직이네. 미래가 태어나려 하네. 그대의 목소리에 그대의 노랫소리에 반짝이는 무언가 마음에 한 방울 떨어져. 이번 시간은 역사 시간입니다. 선호 씨의 지망 생활을 다시 되돌아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선호 씨의 지망 생활의 시작. 어땠나요? 어떻게 기자라는 꿈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처음에 초등학교 일기장을 최근에 다시 읽어볼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도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글을 제가 써놨더라고요. 원래는 사학자가 꿈이었어요. 근데 저희 그렇게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 할아버지가 그 이산 가족 있죠? 실향민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성에서 계시다가 가족들이랑 홀로 혈혈 단신으로 월남을 하셔서 가족분들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돌아가셨고 네. 근데 추석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볼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명절마다 가족들이랑 다 즐겁게 뭐 제사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다과나 차나 커피 뭐 이런 거 먹을 때 할아버지는 힘드시니까 안방에 혼자 계셨어요. 근데 안방에 혼자 계실 때 그
조그만 창밖으로 그냥 약간 쳐다보시는 거예요. 바깥을 그냥 응시를 하시는 거죠. 어린 시절에 저는 물론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이었지만 마음으로 좀 전달되는 게 있었어요. 아, 이 할아버지가 되게 외로우시구나, 슬프시구나. 비극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렇죠. 아,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슬픈 거지?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사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사를 공부하면 뭔가 그리고 역사라는 과목이 배우는 게 우리가 과거의 일을 미래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는 측면도 있잖아요. 역사가 주는 기능이란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사학과까지 왔는데 막상 실제로 그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볼 때 뭔가 현장에서 나가는 물론 그런 활동적인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대학을 와서 보면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님들이 좀 책이나 이런 문서, 논문 작성에 매진하시고 연구를 직접 집필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역사의 측면이 문헌 연구가 좀 중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역사적인 실증적인 그런 입증에만 그렇게 초점이 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좀 더 저는 약간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와서 아 이제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죠. 그때 약간 리틀빗 방황의 시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도 못 꾸긴 하지만 배낭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원래 그 멀리 여행을 갔다 오면 인생의 약간 이정표 같은 걸 다시 세우고 오게 되잖아요. 근데 해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나 혼자 떨어져서 친구랑 같이 둘이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는데 돈을 혼자 모아가지고 생각보다 나는 주변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에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약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물론 영어를 못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많은 진솔한 이야기는 못 나눴지만 아무튼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게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을 진짜 내가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기자라는 직업이 그 역사의 순간의 역사적 장면, 현장에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거를 당장의 사람들한테 알려서 무언가 정보를 주거나 뭔가 울림을 주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기록하고 남긴다는 측면에서 아 내가 옛날에 꿈꿔왔었던 일이랑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좀 재미없는 그 제 기자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를 재미없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아무튼 네 기자라는 꿈을 그렇게 해서 갖게 됐습니다. 특이하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기자라는 꿈을 꾸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들어봤는데 저는 기자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기자라는 직업이 원래 뭐 이야기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선우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초반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외여행, 배낭여행을 갔다 와서 아, 나 기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기자가 될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기자라는 일은.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셨죠. 처음에는 되게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반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오히려 반대하면 오기가 더 생기는 거 알죠? 그러니까 아, 난 맞아요. 어떻게든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무조건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자. 그래서 고대신문에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기자라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은 아무래도 학보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때 딱 들어가야겠다 마음 먹고
딱 들어가서 엄마 아빠 나 고대신문 들어갔어 하니까 너가 아주 그냥 하고 싶어서 너가 그렇게 먼저 선빵을 쳤구나 이렇게 부모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서 뭐 여차저차해서 고대신문에서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 생활하다가 지금은 5학기째 네, 고대신문 편집국장으로서 마지막 활동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고대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한 학기, 첫 학기는 수습 기자로 활동을 하고 두 번째 학기는 취재부 기자, 학내 사안을 주로 다뤄요. 그리고 세 번째 학기는 정기자, 좀 그 바깥에 학교 바깥에 정치나 사회, 문화 전반적인 기획 기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부장으로 역할을 맡죠. 저는 취재부를 맡아서 통솔하는 취재부장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전 편집국을 이끄는 국장의 역할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고대신문 유튜브도 구독하고 있고 또 꽤 자주 챙겨보는 편이에요. 피디님은 고대인의 서재라는 코너에 글을 기고하신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알차고 유익한 기사들이 많으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구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금까지 선우 씨의 지망 생활의 역사를 되짚어봤는데요. 선우 씨가 기자라는 직업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선우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우 씨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또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와 작가님, PD님께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전해보려고 해요. 유지의 별그림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뵐게요. 하루 종일 내 안에서 그대를 떠올리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수많은 별을 헤매고 쉴 틈 없이 오늘도 모두 지나가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그대를 생각하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조용히 미소 짓네 아무도 모르게 난 아무도 수많은 별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난 아무도 가만히 눈을 감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모두가 나를 찾는데 하루 종일 뒤죽박죽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쉴 틈 없이 오늘도 모두 지나가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그대를 생각하다 슬기로운 지망생활 2부를 시작합니다. 기자지망생 이선우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인데요. 선우 씨가 그 꿈을 향해 달려온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선우 씨는 기자라는 꿈을 가진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엄마 아빠도 모르는 특급 비밀인데요. 특급 비밀? 네. 약간 중학생 때 몇몇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룹 논술 그런 걸 했거든요. 독서 논술 같은 걸, 과외 같은 걸. 그때 그 선생님이 사설 신문 끝에 있는 그 사설 있잖아요. 사설 기사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는 숙제를 계속 시켰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하면서 약간 그때 어린 시절에 제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런 생각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좀 오글거리지만 그 피처폰에 그 투지폰이라고 하죠. 그 폰에 언론이 되기로 결심한 날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써 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다짐과 그 과정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기자 꿈을 꾼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약간 기점은 아니고 네. 약간 본격적으로 기자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은 아무래도 고대신문 들어온 이유겠죠. 그게 2018년도 2학기 때부터였으니까 한 학기, 두 학기, 한 거의 3년 차, 4년 차 뭐 이렇게 되어가지 않나. 네,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문과한테 너무 정확한 숫자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수학 시간인 만큼. 네, 그래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차 정도.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도 기자라는 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던 네, 적이 조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년차, 4년차 그 정도 기자를 꿈꾸신 지 됐는데 그 시간 동안 뭐 고대신문에서 일하셨던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외에 하셨던 뭐 사소한 일이라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사실 그 지망생이라는 말을 쓰면 뭔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지망생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이돌 지망생, 가수 지망생 맞아요. 하잖아요. 프로듀스 101을 봐도 알겠지만 그 네. 지망생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 그 느낌 정말 그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그 피아노 버전으로 들리는 그 노래와 함께 막 피땀을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고대신문 활동밖에 한 게 없으니까 뭔가 지망생이라는 말이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고대신문 생활을 열심히 했고 중간에 그래도 하나 경력 삼아서 자랑할 게 있다면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약간 돌아가시는 과정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또 하면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인데 이게 또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면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할아버지가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을 때는 그 이산가족 상봉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꿈꾸셨었어요. 그런 것들을 꿈꾸셔서 다리 운동 기구도 사고 그렇게 약간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셨는데 그때 당시에 남북 관계가 좋았다가 또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다 사라지게 됐고 그때를 기점으로 할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가족 곡절이 있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암이 걸리게 된 배경이 할아버지가 월남을 하신 다음에 먹고 살 일이 넉넉치 않았으니까 그 군입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 직업군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월남전 파병을 나가셔가지고 그때 월남전에는 고엽제라고 해서 그때 베트남이라는 국가는 풀이 많잖아요. 풀이 많다 보니까 그런 베트콩이라고 하죠. 그 월남 전에 참전한 베트남 쪽의 그 군사들이 숨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군이나 이런 연합군이 그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강력한 살충제를 뿌린 게 그게 고엽제잖아요.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고엽제가 되게 시원했대요. 그 더운 무더운 날에 그렇게 고엽제가 하늘에서 쫙 뿌려지니까 공군이 뭐 뿌렸겠죠. 근데 거기에 발암 성분이 크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엽제로 인해서 병을 앓거나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셔서 그렇게 암을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암을 앓기도 하셨고 힘드셨고 하는데 그게 더 악화가 된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임종의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보냈었던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할아버지를 모셨고 큰 집에서. 그래서 저도 서울에 이게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마지막 거의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뵈면서 말벗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을 아빠가 시켰어요. 대신이라도 효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좀 정이 들었는데 그런 생애 마지막 순간이란 게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희귀한 경험이에요. 특이한 경험이에요. 누군가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게 좀 낯설잖아요. 그게 그쵸. 되게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좀 재구성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기사화해서 무슨 통일 기사 경진대회 뭐 이런 걸 했는데 상 탔습니다. 오, 그래서 축하드려요. 뭐 사실 뭐 상을 타려고 했던 거기보다는 뭐 그냥 그런 기억들을 좀 기록을 하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추억이 될 거고 나한테도 좀 안타까움이 약간 이 우리 가족의 안타까움, 우리 민족의 안타까움, 네, 좀 거창하네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남아서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기사화하고 그게 좋은 성과를 좀 거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정말 약간 투명하게 다 보여드렸어요. 저는 그게 다 전부입니다. 제가 그 밖에는 앞으로 쌓아나가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선우 씨의 할아버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고대 신문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기사들을 써오시면서 정말 꾸준히 많은 일을 열심히 해오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를 지망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있으신가요? 누구한테 팍 뭔가 나쁜 소리를 들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약간 은연중에 느껴지는 것들 중에 약간 싫었던 건 너는 잘 모르는구나. 기자님은 잘 모르시는구나.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네. 약간 대하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팩트긴 해요. 아직 학부생이고 이런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기자라는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를 취재해서 그걸 사실로 정리해서 기사를 내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알려주려고 하고 약간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기사는 최소한 뭔가 그 사람이 쓰는 말, 업계가 쓰는 말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은 갖추고 난 상태에서 좀 다가가야겠다. 그런 다짐들을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도 열심히 좀 미리 해가지고 가서 물어볼 것도 하나 둘 더 물어보고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라는 뉘앙스를 주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약간 툭툭 약간 던지기만 약간 조심스럽게 툭툭 약간 그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던지거나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이게 맞나요?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그것까지 물어보시는구나. 약간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기분이 좋죠. 내가 하나 건졌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뭔가 사실 이런 잘 모르시는구나 하는 거는 약간 기존의 기자들이 좀 약간 제가 아직 이 부족한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좀 너무 오만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좀 만약에 그렇지 못한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좀 반성을 하고 약간 최소한 사실이라는 것 앞에서 진실이라는 것 앞에서 한없이 겸허해야 되는 게 기자라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실제 기자를 해본 건 아니라서 또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제가 고대신문 기자로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하자면 약간 잘 모른다는 기자가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같은 다짐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냥 상처받거나 그냥 기분 나쁘고 끝났을 것 같은데 계속 더 배워야겠다 하고 발전하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제일 기분 좋았던 말은 무엇인가요? 사실 진짜 얼마 전에 저희가 창간기념호 1911호 창간기념호를 발행했는데 다음 주가 우리 고려대학교 조지훈 선생 아시죠? 승무 시를 쓴 알죠, 그 알죠. 조지훈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조지훈 주간으로 행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앞서서 창간기념호에 그 조지훈 선생 탄생 100주년 기획을 준비를 했는데 그 기획들이 한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조지훈 선생님의 제자였던 그런 분들의 인터뷰, 후일담 같은 형식으로 인터뷰를 담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전 총장님도 계시고 시로서의 한 획을 그으셨던 뭐 명예 교수님, 지금 명예 교수가 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기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글이 우리 세대에서는 사실 그 조지훈 선생을 직접 스승으로 겪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감흥을 줄지는 몰랐는데 약간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 선배님들한테는 그 조지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감동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메일을 받았는데 그 글을 읽고 상당히 가슴이 울렸다, 감동을 받았다. 본인이 앞으로 50년치의 구독료를 미리 보낸다. 네. 그렇게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정말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에요. 이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슬픈 고대 신문에 그렇게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신문 구독료를 그렇게 탁 내주신 분은 처음이었어가지고 50년이나. 네, 1년 구독료가 2만 원이거든요. 100만 100만 원이네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찬사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과찬이셨고 정말 감사했죠. 사실 좋은 기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지만 그렇게 저희 기사 하나만 보신 거잖아요. 하나를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해주신다는 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정말 50년이라면 저희가 이번 해가 고대신문 창간 73주년인데 123주년이 될 때까지는 꿈쩍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우리 기자들이랑 저랑 같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좀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이었고 무게감이 더 크게, 책임감이 더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감동을 받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우 씨의 모든 기사에 다 선우 씨의 애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듣기 싫었던 말도 가장 기분 좋았던 말과 일도 모두 기사와 관련이 있네요. 선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자를 꿈꿔온 시간이 단지 숫자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인 게 느껴지니까요. 네, 사실 코너 시작 때 시간에 관한 질문을 드린 것도 이 때문이에요. 노력한 시간들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은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길잡이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알레프의 느린 춤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 아무 말도 안 하지 어차피 변명이니까 말해봤자 입만 아프다
알레프의 느린 춤 듣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 오늘을 돌아봐야겠지, 내일도 행복하려면 이라는 가사를 정말 좋아해요. 꿈을 위해 달려가는 지망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을 준비하기 싫고 느리게 흘러가고 싶은데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늘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노래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망생 시절은 빈칸이다 에서 빈칸을 완성해 볼 건데요. 선우 씨만의 빈칸을 들어볼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사명이나 뭐 이런 약간 거창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망생 시절은 무엇일까 나에게. 근데 사실 아직 잘 모르겠고 사실 지망생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해서 그러면 재밌는 말이라도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고심 끝에 내놓은 결론이 기자가 되어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기자가 되어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 혹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 학부사 기자 생활의 경험이 물론 실제 인턴을 하고 실제 기자 생활을 하면 또 사회에 더 넓게 나가는 거니까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 새로 펼쳐지겠지만 약간 가끔씩 고대신문 혹은 저를 통해서 뭔가 기자님들이 취재 요청을 하거나 뭔가 여쭤봤을 때 이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 약간 그런 아무래도 이 학부사 기자 생활이 그 선배님들 실제 지금 언론 현장에 나가 계시는 선배님들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저희 지금 저희 그 같은 기수로 들어온 동기 중에도 지금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오빠가 있고 네 근데 그 분도 그렇게 다르진 않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이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좋고 재밌다는 약간 마음이 더 크니까 아무래도 기자가 된 후에도 좀 재밌지 않을까? 똑같이 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월급을 받고 직장 생활하면 달라질 수 있는 마음이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하고 싶어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단하긴 이르지만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이 다음 기자가 직접 되더라도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자가 되어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그런 의미셨군요. 네, 선우 씨는 기자가 되어서 힘든 일이 있으셔도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다 이제 지망생이잖아요. 저도 언론직을 꿈꾸는 지망생이고요. 혹시 뭐 다른 지망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저랑은 그냥 나이가 다르다 뿐이지 사실 경험한 바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는 비슷해요. 저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기자 생활을 하고 기자라는 꿈을 좀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이 무언가 꿈을 꾸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그 꿈을 더 하고 싶다, 해 나가고 싶다, 기자가 꼭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맞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커지면 그걸 이루지 못하는 내 자신이 싫어질 수도 있고 미워질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망을 한다, 꿈을 꾼다의 가장 슬픈 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이후에 나는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면 어찌 보면 하나의 약간 수렁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장래의 희망이라는 것들을 마주하고 기자가 돼도 기자라는 일이 평생 직장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직업이라는 생태가 다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꿈으로 바뀔 수 있고 기자를 꿈꿨다가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기자를 꿈꿨다가 뭐 다른 뭐 칼럼니스트나 이런 다른 쪽으로 에디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따뜻하게 가지고 있대. 너무 그거에 얽매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은 그냥 마음대로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약간 시시때때로 우리가 워낙 요즘 취업 같은 게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세대의 이런 슬픈 자화상을 우리가 지금 목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한테도 시련이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방하고 무너지고 약간 요즘에는 면접 같은 것도 압박 면접이라는 걸 많이 볼 때 막 네. 상처 주는 말들을 가끔씩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 할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난 기자? 희망사항이지. 다른 거 할 꿈이 있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나를 뽑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네 손해지. 약간 이렇게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앞서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지망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고 네. 약간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는데 우리 기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돼요. 네. 우리 고대신문 기자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거의 신문 한 학기 발행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인데 각자 신문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자들한테 저는 늘 좋은 국장이고 싶었고 따뜻한 말, 용기, 위로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남의 집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기자들한테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했고 니네가 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는 다 존댓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20일이 지나면 저는 기자들한테 다 반말을 쓸 건데요. 약간 화이팅! 나는 간다. 너네 화이팅! 약간 이런 생각을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고생해라는 그런 말이요. 네. 123주년까지 너네는 해내야 된다 이런 거. 50년 더. 50년 더. 네. 아무래도 지망생분들한테 그 되고 싶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하되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는 말이 무척 와닿고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대신문 기자분들께 한마디 하셨는데 거기서 선호 씨의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저도 뭔가 되게 마음 깊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선호 씨가 기자가 되어도 재밌게 좋은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가슴이 뛰는 노래를 이번엔 준비해봤습니다. 페퍼톤스의 카우보이의 바다 듣고 올게요. 먼지투성이의 몸과 맘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 목장으로부터 한 달째 어디쯤인지도 모른 채 바람을 따라 황해를 건너 메마른 땅의 끝 눈이 부시게 빛나는 바다가 있다네 고개를 번쩍 금빛은 반짝 가슴이 뛸 만큼 가벼운 말발굽 소리 참 나를 따르라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곳으로 앙상해진 말의 귓가에 속삭인다 오랜 친구여 저기 저 석양의 너머에 눈부신 낙원이 있다네 가파른 언덕 아찔한 계곡 붉은 산을 올라 네,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선호 씨의 슬기로운 지망생활 함께 돌아봤는데요. 이제 일일 선생님 선호 씨와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선호 씨,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사실 신문 기자로 일을 하면 저를 이렇게 대놓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요. 사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재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이제 취업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무언가를 하는 입장에서 약간 이 영상이나 이 소리를 들으면서 과거의 흑역사로서의 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쿱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 소리 고대신문 편집국장 이선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대신문 수습기자 모집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고대신문에 관심 있는 기자들은 자유롭게 지원을 해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쿱스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DJ이지만 또 제 삶을 꾸려나가는 지망생인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꿈에 대한 애정으로 노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저의 방송 소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 오늘 기자 지망생이신 선우 씨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저도 지금 아나운서와 방송 기자를 꿈꾸고 있는 언론 직종 지망생입니다. 선우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선우 씨의 열정과 그 꿈꾸시는 직업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잘 느껴졌고 저 역시 정말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선우 씨에게도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 슬기로운 지망생활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고 싶었던 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치열하게 달리는 지망생분들에게 한순간의 위안이 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 듣고 오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이 곡은 PD님이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된 계기 같은 곡이라고 해요. 전지혜의 이 멜로디의 시작은 이라는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및 기술의 강나연, 진행의 정유진, 게스트 고대신문 편집국장 이선우, 제작의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였습니다. 날 래퍼는 아니지만 할 말은 참 많아. 예쁜 언니들 춤추는데 누가 날 알아. 내 목소리 찾아 듣고 익히는 사람 하나, 그 하나 열이 되고 수백이 되는 그날 이 멜로디의 시작은 내가 걸을 때부터 스텝 도레미파솔도 이 노래의 시작은 새벽 1시비가 오는 2층 침대 위에서 이 멜로디의 시작은 내가 걸을 때부터 스텝 도레미파솔도 이 노래의 시작은 새벽 2시 가사를 쓰는 미치광이 이야기.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셀 수도 없이 많아. 우리 엄마 그리고 아빠 언젠간 웃으리라. 채우지 못한 잘남 행복 그리고 희망 다 부어주리라. 넘치게 쏟아주리라. 이 멜로디의 시작은 내가 걸을 때부터 스텝 도레미파솔도